얘들아 안녕. 오늘은 전자기장 단원의 자기장 전자기유도 두 번째 시간이야. 저번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공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유도 기전력을 어떻게 하면 커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하고 강한 유도 전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두 번째 주제는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 막대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는 방법을 공부해 보려고 해.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유도 기전력이 언제 커질까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패러데이 법칙. 자,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칙이었냐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패러데이 법칙이었어.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쓴다라고 배웠는데 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쓴다고 배웠었지.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저번 시간 영상을 한번 복습해 보는 것을 추천해.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를 봤을 때 유도 기전력이 언제 커질까라는 질문을 보면 결국에는 이 공식에서 V, 요게 유도 기전력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등식을 봤을 때 이 V 값이 커지게 하려면 당연히 이 뒤에 있는 요 값들이 커지면 되겠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값이 커지게 하려면 여러 가지를 바꿔볼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n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n을 크게 하는 건데 이 n이라는 게 가문수이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수이기 때문에 코일을 감은 횟수를 크게 하면 돼. 즉 코일을 한 번 감은 것과 코일을 두 번 감은 것과 코일을 세 번 감은 것은 똑같은 다른 조건에서 더 많이 감은 코일일수록 더 강한 유도 기전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n은 그대로 냅두지만 이 뒤에 있는 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크게 하는 요런 방법이 있는데 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게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건 뭐냐면 자기 선속의 변화율 혹은 변화 속도였어. 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코일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시키면 된다는 거지. 코일 안에 있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자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던 3번 감은 코일을 한번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 볼게. 여기다 놔둘게. 그 다음에 자석을 n극이라고 하자. n극을 접근시키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 접근하는 속도가 있을 거야. 속도를 v라고 할게. 이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빠른 속도로 접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느린 속도로 접근시킬 수도 있는데 빠른 속도로 자석을 접근시킬수록 당연히 자기선속의 변화율도 커지겠지. 즉 빠르게 자기장이 여기 내부의 자기장이 빠르게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 큰 유도 기전력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 자석을 천천히 다가가게 하면 자기장의 변화도 천천히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아예 자석 자체를 강한 자석을 쓸 수도 있어. 약한 자석보다는 조금 더 강한 자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조금 더 자석을 이렇게 강한 자석을 쓰는 거지. 빗금을 쳤으니까 조금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자. 예, 강한 자석을 쓰면 똑같은 속도로 접근을 시키더라도 조금 더 강한 자석이 자기장을 많이 만들 거니까 변화도 좀 더 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자기선속의 변화율을 좀 더 크게 하는 방법? 자기선속의 변화율을 크게 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석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좀 더 강한 자석을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선속의 변화율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두 번째 질문은 강한 유도 전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는 방법하고 같은 질문이야. 왜냐면 오음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음의 법칙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잘 모르겠으면 사전 지식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V는 IR이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때 V라는 녀석이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구한 유도 기전력과 같은 거고, R이 아니다. I가 유도 전류하고 같은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R이 일정하다고 할 때, R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V와 I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어. 즉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유도 전류도 증가하는 관계인 거지. 즉 강한 유도 전류를 만들려면 강한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주면 되고, 강한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방법은 방금 전에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문수를 많이 하거나 혹은 자기선속의 변화율을 크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주제 1에 대한 설명을 다 끝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 2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 막대에는 어떤 크기의 유도 기전력이 생겨나는지 한번 공식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을 해줄게. 지금 위쪽에는 N이라는 자석이 있어. 위쪽에는 N이라는 자석이 있고,
아래쪽에는 S라는 자석이 있을 거야. S라는 자석이 있고, 이 N극하고 S극 사이에는 이제 도선이 놓여져 있는데, 도선이 이런 식으로 길게 놓여져 있는 거야. 길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저항이 이렇게 저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는 거야. 이 도선 위에 막대기를 하나 놓을 건데, 그 전기가 흐르는 도체 막대야. 전기가 흐르는 도체 막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오른쪽으로 실을 매달아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막대기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속도를 V라고 할게. 움직이는 속도를 V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 이 막대기하고 얘는 디귿자라고 볼 수 있겠지. 디귿자. 한글에서 이 디귿자형 도선과 막대기가 이루는 하나의 이제 회로가 생기는데, 요 회로를 우리가 이제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코일. 그럼 이 코일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갈 거란 말이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런 자기장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근데 이 자기장이 굉장히 일정한 크기로 균일하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막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 도선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코일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처음에는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통과를 했다가, 이 막대기가 이쪽으로 더 오면 3개였다가 4개였다가 5개였다가 이렇게 점점점 자기장이 증가를 하겠지. 그럼 그 증가하는 자기장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의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때 이 도선에 과연 얼마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지를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해. 자, 여기에 이 균일하게 생긴 자기장의 크기를 우리는 자기장을 B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B라고 쓸 거야. 그리고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선의 길이가 있을 건데, 이 길이를 L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조금 뒤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막대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막대기가 이만큼까지 왔다고 하자.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막대기가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건데,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이만큼의 거리가 되겠지. 이 거리를 델타 x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전자기 유도 공식을 이용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기전력을 계산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n은 가문수, 다음 파이는 자기선소. 계산하는 방법은 파이는 b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자, 가문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코일이 한 번만 감겼지 두 번 감기진 않았어. 그래서 가문수는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선속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세타가 문제가 되네. 세타는 이 면적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인데 다행히도 자기장이 수직으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세타가 90도일 테니까 다행히도 b 곱하기 a가 파이가 될 거야. 그럼 요거를 대입해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n 자리엔 1 넣고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리에 b 곱하기 a를 넣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 조금 수학적인 트릭을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델타란 녀석을 분배해 줄 거야. 앞에도 분배, 뒤에도 분배 해줄 건데 다행인 건 뭐냐면 델타는 변화라는 뜻인데 자기장이 변하지 않지. 그러면은 어차피 자기장은 변하지 않으니까 A만 변한다 라고 해서 분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앞에는 분배해 주지 않고.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B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빼고 델타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A는 지금 요 코일의 면적인데 이게 A인데 A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한단 말이지. 얼마만큼 변했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선생님이 지금 빗금치고 있는 요 분홍색 면적만큼 변했을 거야. 분홍색 면적만큼. 이 분홍색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될 테니까 델타 A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B 가로는 델타 X 세로는 L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L은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BL 앞으로 빼고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데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X는 이 도선이 움직이는 속도인 V로 표현할 수가 있어. 요게 V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도선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B 마이너스 쓰고 BL V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이 막대기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 BLV라는 공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우면 좋아. BLV 불러와 공식이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 막대의 유도 기전력 공식이 뭐야? 한번 불러봐 라고 했을 때 BLV 이렇게 떠올리면 조금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선생님이 퀴즈로 줄 수 있도록 할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어.